네가 감히 나한테? 폴란드 바르샤바의 외곽 지역 작은 마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비 오는 늦은 밤 밝게 빛나는 경찰차의 경광등도 보입니다. 그리고 집 주변을 에워싼 수십 명의 폴란드 주민들이 보이네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힘없이 축 늘어진 채로 수갑을 찬 60대 남성이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수많은 사람들 중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한 남성, 그리고 이 60대 남자는 그와 눈이 마주치고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를 연행하던 폴란드 경찰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경찰차 뒷자리에 태우고 마는데요. 경찰차에 갇혀 창문 밖 안경 낀 남자를 쳐다보는 이 60대 남성. 그 안경 낀 남자는 바로 한국인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율루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장님이 경찰서에 잡혀간 일이죠. 이날 20명 규모의 저희 회사 직원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고 무료급식소나 찾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장님이 경찰서에 잡혀간 뒤로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료급식소를 운영해도 될 만큼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뽑은 한국인 김호태 씨 덕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머리가 하얀 60대 사장인 네이프 씨와 그의 아들 파벨 씨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한국의 배터리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작은 쇠붙이 모양의 물건을 납품하는데 그게 배터리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고 단순히 철을 녹여 금형기계로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사무실 직원은 사장님과 그의 아들 파벨 씨를 제외한 4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고 나머지 16명은 교대로 작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조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씩 3개조가 근무하고 나머지 1개조는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공장을 쉽니다. 가끔 납기일이 다가오는데 물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기계를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좋은 회사는 아니죠. 급여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도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고 직원들끼리 불화가 없어서 그냥 나름대로 만족하고 다니고 있는 회사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급여 인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금전적으로 다들 힘들어하긴 하지만 동료들끼리 너무 즐겁게 근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받자고 다른 데로 이직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격리를 담당하는 크시스토프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4명이서 서로 아껴가며 지내던 동료 중 1명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슬픔에 잠긴 채 출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악덕 사장이었던 네이프 씨는 격리 업무 별거 없지 않냐며 남은 저희 셋한테 그 일을 나누어서 하라고 지시하더군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급여를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1명이 없어지니 마치 돈을 아끼니까 잘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 말투가 너무나 미웠죠. 저희 셋은 결국 사장의 아들이자 회사의 이사 자리를 맡고 있는 파벨 씨에게 찾아가 격리 직원을 새로 뽑아주지 않으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벨 씨는 그나마 대화가 통했습니다. 자신도 직원을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신에 새로 직원을 뽑을 때까지만 죽은 크시스토프 씨의 일을 나눠서 해달라고 해주더군요. 온건한 파벨 씨의 태도에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했고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급여부터 해서 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직원 3명이서 격리 일을 나누어서 하기로 했죠. 저는 사무실 임대료와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회사 통장의 잔고를 보게 되었죠. 정말 늘 아슬아슬하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대출도 받아가며 회사가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동안은 크시스토프 씨가 굳이 이런 사실을 공개해서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이었는지 저희한테 말해주지는 않았거든요. 늘 회사에 돈도 많은 것 같았는데 월급은 안 올려준다고 불평할 때마다 크시스토프 씨는 늘 회사가 생각보다 돈이 많지는 않다고 했었거든요. 그제서야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되었죠. 월급을 안 올려주는 회사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급여를 올려줄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뒤로부터요. 다른 직원들도 그랬고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냐며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다른 업체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분명히 저희 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직원 수도 늘어나고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의 사장님은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시고는 결국 한국 회사와 관련된 곳에서는 무조건 한국인 직원이 있어야 한다며
나름의 비법이라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한국인 직원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는지 까다롭게 굴 수도 있는 부분에서 한국인 직원이 가서 이야기하면 웃으며 넘어간다고 말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국 배터리 회사에 납입하는 입장에서 그쪽에서 까다롭게 굴거나 귀찮게 굴 때가 있는데 한국인 직원이 있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곧 저희 회사도 새로 직원을 한 명 뽑을 계획이고 되도록 한국인 직원을 뽑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돌아와서 파벨 씨에게 말해서 한국인 직원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회사에서 듣고 온 이야기도 했고요. 파벨 씨는 마침 한국인 교포가 지원을 했다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한국인 직원이 채용되는 줄 알았으나 사장님 네이프 씨가 무슨 한국인을 뽑냐며 안 된다고 했다더군요. 비록 외모는 완벽히 한국인이지만 폴란드어도 유창한 교포이고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를 다 알기 때문에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되면 되었지. 안 될 것은 없었거든요. 저는 용기 있게 사장님실에 방문해서 한국인 직원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한국인들은 성실하지 않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며 이상한 편견에 잡힌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득하려고 하자 일개 직원이 할 말이 많다며 오히려 저를 혼내셨죠. 결국 폴란드인 중에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다른 지원자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급여가 낮다, 집이 멀다, 회사가 별로인 것 같다는 이유로 아무도 면접을 보러 오지 않더군요. 결국 유일하게 한국인 김호태 씨만 면접에 오게 되었고 일단 급한 대로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뽑아놨더니 사실 대화도 잘 안 하고 혼자만 일하는 스타일이더군요. 한순간에 회사가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혼자 야근을 하며 혼자 생각에 잠기는 타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놀 줄 아는 민족이라서 기대하고 환영했더니 정반대 모습이었죠. 그렇게 재미없는 회사 생활이 이어가던 도중 김호태 씨는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더군요. 그것도 무단으로 말이죠. 회사가 발칵 뒤집혔죠. 이사님도 그의 그런 태도에 상당히 불쾌했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 반전이 일어납니다. 밤에 경찰들이 사장님 집에 찾아가 그를 체포해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김호태 씨가 있었다며 이사님 파벨 씨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를 경찰서에 집어넣은 사람이 김호태 씨라며 말이죠. 그리고 파벨 씨는 김호태 씨의 책상 자리에서 이것저것 뒤져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남은 직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결국 회사가 이렇게 망하고 일자리를 잃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죠. 알고 보니 김호태 씨는 죽은 크시스토프 씨와 절친한 친구였고 사실 김호태 씨는 회계사였습니다. 크시스토프 씨는 격리일을 하면서 사장과 그의 아들 파벨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훔쳐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료를 모아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계사인 김호태 씨에게 법률적인 조언도 구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발을 준비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 틀린 걸 바로잡겠다는 크시스토프 씨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희 회사 채용 공고를 본 김호태 씨가 지원을 했고 결국 죽은 친구 크시스토프 씨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친구가 하던 일을 자기가 맡아서 결국 마무리해낸 것이고요. 아마 회계사인 김호태 씨는 크시스토프 씨가 준비하던 자료를 확실히 검토하고 자료를 더 추가해 완벽하게 사장과 파벨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망할 줄 알았던 회사는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혀 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수익률도 괜찮고 돈이 되는 회사라는 판단이 있었는지 채권자 중 한 명이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지나 월급이 왜 이렇게 처참하냐며 월급을 35%나 올려주기도 했고요. 악덕사장과 악덕사장 아들이 사라지니 복지와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난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저희는 김호태 씨를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직원 40명 규모가 된 이 회사에서 그는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